혹시 오늘 아침 거울을 보다가 잠깐 멈추지 않으셨나요? 아, 내가 이렇게 변했나? 그 한숨,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요, 그 거울 속 변화는 쇠락이 아닙니다. 당신이 대충 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낸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거울 속의 낯선 모습에 예전에 활기 넘치던 젊은 시절이 그리워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젊음과 아름다움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모든 것이 시들고 인생은 그저 끝을 향해 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풍부해지는 마치 잘 익은 와인과 같습니다. 나이 들면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황금기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인생이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소중한 시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나이 들미 주는 깊은 의미와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과 평온함에 대해서요. 지금부터 인생을 책에 비유한 이야기를 통해 거울 속 당신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지혜로운지를 깨닫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울림을 전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볼까요?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의 참맛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젊은 시절은 텍스트를 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그 텍스트에 깊이를 더하는 주석을 다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마치 인생이라는 책의 작가처럼 정신없이 본문을 써내려갑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사건과 경험의 연속입니다. 사랑에 빠지고, 이별을 겪고, 성공의 기쁨에 환호하고, 실패의 아픔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돈을 벌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마치 긴박한 추리소설 속 탐정처럼 눈앞에 닥친 수많은 일들을 해결하느라 한순간도 쉴 틈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며 하늘을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경험을 하지만 그 경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글자들은 많지만 그 문맥과 숨겨진 의미를 모른 채 그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마치 텍스트의 글자들만 보고 뜻은 모른 채 빨리 다음 장으로 넘기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격렬하고 새로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돋보기를 들고 지난날 써내려갔던 본문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백에 비로소 주석을 달기 시작합니다. 아, 그때 그 쓰라린 실패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만들었구나. 그때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간 것이 사실은 나에게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신의 배려였구나. 이것이 바로 주석입니다. 젊은 날에는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로웠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눈으로 다시 보니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챕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석이 없는 본문은 난해할 뿐이다. 젊은이는 사건을 겪지만 노인은 그 사건들의 연결고리를 본다. 이 말은 젊음이 겪은 개별적인 사건들을 노년에는 하나의 큰 그림으로 이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살 하나하나는 그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치열했던 당신의 인생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이자 당신이 걸어온 길을 증명하는 명예로운 훈장과도 같은 주석들입니다. 젊은이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오직 인생이라는 책을 끝까지 읽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해석의 권한. 그것이 바로 나이 들맥에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날의 모든 경험들이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지식은 젊은이의 것이지만 지혜는 노인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젊은이들을 보며 똑똑하다,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부러워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기억력도 좋으며 계산도 빠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들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식에 가깝습니다. 지식은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정보의 조각들입니다. 젊은이들은 이런 정보의 조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각들을 어떻게 맞춰야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엉뚱한 곳에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기도 합니다. 마치 퍼즐 조각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해 헤매는 아이와 같습니다. 반면에 노인이 가진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정보의 양이 아니라 그 정보와 정보 사이의 깊은 관계를 이해하고 통찰하는 능력입니다. 아, 젊어서 돈만 쫓다가는 늙어서 진정한 친구를 잃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 잠시 참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이기는 것이었구나.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히 책을 읽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생이라는 길고 험난한 시간을 통과하며 수많은 경험과 성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귀한 통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젊은이는 인생을 현미경으로 보고 노인은 인생을 망원경으로 본다. 젊었을 때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점 하나, 오늘 일어난 사소한 사건 하나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일희일비합니다. 사소한 불평과 불만에 에너지를 쏟으며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돋보기를 내려놓고 망원경을 든 노년의 눈에는 인생의 전체적인 지형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작은 실수나 실패는 거대한 인생의 그림 속에서 아주 사소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가짐, 이것이야말로 젊음과도 바꿀 수 없는 노년만의 특별한 특권입니다. 지혜는 젊음보다 훨씬 값진 보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보물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찰력은 이제 삶의 모든 면을 아우르는 깊이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산 정상에 올라야 비로소 걸어온 길이 한눈에 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산행에 비유하며 아주 멋진 통찰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산 아래에서 길을 걸을 때는 오직 발밑과 눈앞의 나무 몇 그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왜 이 굽이진 길을 돌아가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길이 험한 거야? 라며 불평하며 땀을 뻘뻘 흘릴 뿐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인생의 정상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발밑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저기서 출발했구나. 저기서 굽이쳐 돌아온 덕분에 낭떠러지를 피할 수 있었구나. 그때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던 오르막길이 사실은 나를 이 높은 곳까지 올려준 가장 고마운 길이었구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젊은 날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고통과 시련들이 사실은 내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 치밀하게 연결된 필연적인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의 첫 40년은 본문을 제공하고 나머지 30년은 그에 대한 주석을 제공한다. 주석이 있어야 비로소 본문의 참된 의미와 맥락, 그리고 그 정교한 연결고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노년은 젊은 날의 모든 조각들을 맞추어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평온함과 깨달음은 인생이라는 산의 정상에 오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풍경입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숲속을 헤매느라 이 멋진 풍경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나간 젊음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가장 아름다운 절경을 품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이제는 소중한 발자취가 되어 빛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면 무도회가 끝난 후 비로소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세상을 화려한 가면, 무도회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돈이라는 가면, 명예라는 가면, 지위라는 가면이 진짜 그 사람의 얼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화려한 가면을 쓰기 위해 발버둥 쳤고 가면을 쓴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쫓아다녔습니다. 세상이 약속한 행복이 진짜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과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노년은 가면, 무도회가 끝난 뒤의 시간이다. 비로소 가면이 벗겨지고 사람과 세상의 민낯이 드러난다.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그 대단해 보이던 사장님도 양복을 벗으면 그저 배 나온 아저씨였고, 영원할 것 같던 사랑도 호르몬의 장난이었으며, 목숨 걸고 모았던 돈도 죽음 앞에서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젊은이들은 이 말을 들으면 너무 허무하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슬픈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가면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더 이상 가면을 쫓아 헤매지 않습니다. 남들이 저거 대단한 거야 라고 떠들어도 빙긋이 웃으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허허, 저거 다 껍데기일 뿐인데.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젊은 날 행복을 사냥하기 위해 뛰어다녔다. 하지만 늙어서야 깨닫는다. 행복은 잡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 그 자체임을. 이제 더 이상 헛된 희망을 좇아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민낯을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담대함. 그래, 별거 없다는 그 쿨한 태도. 이것이야말로 나이 든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욕망의 불이 꺼진 자리에 평화가 깃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괴롭히는 근본적인 원인을 맹목적인 의지, 즉 끝없는 욕망이라고 보았습니다. 젊은 날 우리는 욕망의 노예였습니다. 성욕, 물욕, 명예욕, 권력욕. 이 욕망들이 내 등 뒤에서 채찍질을 해대니 잠시도 쉬지 못하고 달렸습니다. 가지지 못해서 괴롭고 가지면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어서 괴로웠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듯 끝없는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이 뜨겁던 욕망의 불길이 서서히 사그라듭니다. 호르몬은 잠잠해지고 야망은 무뎌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기력이 쇠했다고 슬퍼합니다. 마치 젊음의 활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박수를 치며 축하합니다. 축하한다. 드디어 당신을 평생 괴롭히던 그 지독한 독재자가 힘을 잃었다. 욕망이 빠져나간 자리는 결코 공허한 구멍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온전한 평온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마치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던 바다가 잠잠해지고 수면 위로 고요한 달빛이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모든 욕망이 침묵할 때 지성은 가장 맑게 빛난다. 이제야 비로소 차분히 책을 읽을 수 있고 창밖의 꽃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으며 지난 날을 회상하며 잔잔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냥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은 상태. 젊은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이 적막하고 깊은 평화야말로 노년이 인생의 책 마지막 페이지에서 발견하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값진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면의 평온과 만족감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야 비로소 문장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내 존재의 소멸이자 내가 써내려온 인생이라는 책이 강제로 중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죽음은 인생이라는 고단한 일과를 마친 뒤 찾아오는 선선하고 평화로운 저녁과 같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끝이 없는 책이 있다면 그것은 명작이 아니라 지루한 고문일 것입니다. 모든 문장은 마침표가 찍혀야 비로소 하나의 온전한 뜻을 가진 문장으로 완성됩니다. 마침표가 없는 문장은 그저 의미 없이 늘어지는 글자들의 나열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마침표가 있기에 우리의 지난 삶은 비로소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써야 할 페이지가 많이 남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미련 때문에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충분히 많은 페이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주석까지 달아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긴 이야기의 끝에 멋지게 마침표를 찍고 책을 고이 덮는 일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 영원한 시간 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 고통스러웠는가? 아니다. 죽음 이후도 그와 같다. 고통 없는 평화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죽음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추락이 아닙니다. 고단했던 여행자가 가장 편안한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완전한 문장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긴 여정의 평화로운 마무리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배부른 손님은 연회장을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연회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젊은이는 이제 막 연회장에 도착한 배고픈 손님입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음식을 먹고 더 놀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집에 가자고 하면 화를 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즐거운 파티가 끝나는 것을 싫어하듯 말이죠. 하지만 노년은 연회를 충분히 즐기고 배가 부른 손님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어보았고 쓴 술도 마셔보았으며 사람들과 춤도 실컷 춰보았습니다. 이제는 배도 부르고 다리도 아픕니다. 이때 이제 연회가 끝났습니다. 라는 안내방송이 나오면 노인은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아, 잘 놀았다. 이제 가서 좀 쉬고 싶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포만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이 마치 만화경과 같다고 했습니다. 돌릴 때마다 보이는 무늬는 조금씩 바뀌지만 결국 그 안의 알갱이들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온 우리는 이 세상의 패턴을 이미 다 보았습니다. 사랑, 이별, 성공, 실패, 기쁨, 슬픔.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현명한 노인은 삶에 질린 것이 아니라 삶을 다 파악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볼 것이 없기에 기꺼이 눈을 감고 휴식을 청한다. 여러분, 억지로 젊음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배부른 손님이 식탁을 떠나지 않고 음식을 더 먹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충분히 보았다. 나는 충분히 겪었다. 이 당당하고 여유로운 태도로 다가올 휴식을 겸허히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이제 평화로운 휴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성대한 연회를 충만하게 즐긴 후에 오는 달콤한 휴식인 것입니다. 여덟 번째, 당신의 인생은 오타조차 아름다운 명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젊음이라는 본문을 지나 노년이라는 주석의 시간까지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아직도 지나온 삶의 실수들이 후회되십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라며 이불킥을 하고 싶으십니까? 완벽하지 못했던 순간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으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책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공이 아무런 시련도 겪지 않고 실수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탄탄대로만 걷는 소설이 있다면 그 소설이 과연 재미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책은 지루해서 아무도 읽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공이 넘어지고 깨지고 길을 잃었다가 다시 일어서는 과정. 그 치열한 갈등과 수많은 실수가 있었기에 마지막 페이지의 평온함이 더욱 값지고 감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찍힌 그 수많은 오타들과 얼룩들. 그것들은 결코 부끄러운 흠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냈다는 증거이자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명작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극적인 장치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나간 고통은 추억이라는 이름의 보석이 된다.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의 깊이를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이 써내려온 그 모든 페이지를 사랑해 주십시오. 찢어버리고 싶은 페이지는 단 한 장도 없습니다. 모든 페이지가 모여 지금의 위대한 당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찬란한 당신을 완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도서관의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편안한 안락의자에 앉아 내가 쓴 책을 다시 읽어볼 시간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결말을 모르기에 불안에 떨며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이미 결말을 아는 작가처럼 여유롭게 삶을 관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책 여백에 아름다운 주석을 달아보십시오. 원망 대신 용서를, 후회 대신 감사를, 집착 대신 이해를 적어 넣으십시오. 그렇게 당신만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해석으로 인생을 다시 읽어내려갈 때 당신의 노년은 그 어떤 청춘보다 빛나고 충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아름다운 챕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거울 속 당신의 모습을 사랑하십시오. 그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의 지혜와 경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따뜻한 위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당신의 빛나는 노년을 마음껏 즐기세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미소 지으며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